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많이 날씨가 무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만과 편견 시작해 볼게요. 최근 뉴스 중에 제 문제인 것 같은 이런 공감이 막 가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사건 연 변호사님 기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스토리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남성분이 화장실을 갔는데 사실 시간 CCTV에 찍혀 있는 시간을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여성분이 화장실을 가고 남성분이 가고 여성분이 나오고 남성분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복도를 꺾어서 들어가는데 복도 쪽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CCTV에 나오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CCTV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이제 아까 드나드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여자분의 신고가 이제 남성분이 들어와서 화장실로 들어왔고 그 다음 도망쳤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노크를 했다 그러죠? 네. 똑똑 노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쳐다봤다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말씀이 네, 바뀌시는 네, 것 네, 같긴 해요. 시간을 따져보면 본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남성이 왔고 남성이 와서 너무 무서워서 남성을 밀치고 도망쳤고 그 이후에 남성이 나왔는데 CCTV에 찍힌 남성은 그 남성뿐이어서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닐까 그분을 그렇죠. 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찾아갔다. 그래서 그 피의자가 된 그 남성분은 입장은 그런 거죠. 나는 운동하러 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와서 운동을 하고 왔을 뿐이다. 본인은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보면 남성분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CCTV를 그럼 보자. 그러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에게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찰의 조사 과정이 이 사람을 마치 이제 피해자에 불과한 건데 마치 성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을 하고 유도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신문,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미리 범죄자로 놓고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요새 그 연 변호사님도 성폭력 이런 사건들 많이 다루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남성을 그냥 가해자로 단정을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듣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무죄 추정 원칙을 꿰고 있다. 네네. 예,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제 범죄자는 사실 무죄로 추정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둘밖에 없는 범죄에서는 다른 증거가 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강제였느냐 아니냐 동의한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남성분은 언제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네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간접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분들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명하고 이거를 무고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딱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피의자로 그냥 CCTV에 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거.
네. 다른 가능성, 무고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수사의 흐름이고 방향이라는 게 네, 네, 네. 좀 의문이고, 또 제가 실제로 보니까 무고로 이런 경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청소년계에서 같이 수사를 해요. 둘 중에 하나 살아남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네. 네. 무고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성범죄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때 나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나의 무죄를 내가 입증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경찰이 피의자 특정하고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성범죄 사건 변론을 해보면 약간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범죄자로 특정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잠재적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겐 친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여성분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 했던 이야기에서 점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어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네. 이 남성분이 그나마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증거가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입건하기 이제 부담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경찰서에서 네네. 입장도 네. 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명하게 대처한 건데, 네. 이런 사건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서 공분하고 판단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증거 계속 나오고 이제 시끄러워지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서로 섬세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냥 입건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능력이 없는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대로 벌금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심각해요. 예. 심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변호사라면 아니 우리 피의자는 한 번도 이런 전과를 가져본 적도 없고, 휴대폰 봐라, 한 번도 성에 대해서 전과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고 뭐 그 다음 변론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나는 무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 지금 화장실 앞에서만 그렇지, 예를 들어 헬스장 안에도 어차피 아파트 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커뮤니티 헬스장에는 관리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율적으로 상주할 수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네. 운영되는 경우에 남성과 여성 두 분만 계셨다. CCTV 사각지대도 많은데 이제는 남성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남성분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지느냐 마느냐 정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 사건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사회에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연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그런 판결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무조건 정말 잠재적인 피의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잠재적인. 근데 있잖아요. 실제 범죄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본인을 변호해요. 아, 그래요. 예. 똑같이. 그러면 진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네. 또 거짓말 탐지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CCTV를 다 달아가지고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셔야 돼요. 성범죄를 지금까지는 피해자 여성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또 어려움도 있었죠. 네네. 여성들의 피해를 당하고도 말을 못하고 여성의 주장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쪽으로 이렇게까지 갔었다면 다시 바로 잡아질 때 여성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깰 것이냐에 대한 중심을 바로 잡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편의
편을 들기에는 진짜 억울하신 피의자와 진짜 억울하신 여성분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분들은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그 사이에서 정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들의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이네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양쪽에서 드러난 그 사실들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찰의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학교나 이런 실제로 무고 사건들이 종종 생겨요. 네. 뭐 학교 선생님이 나를 만졌다거나 이렇게 허위로 해가지고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쇼킹했던 뉴스는 이제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이제 남학생을 신고하신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무고가 밝혀지면 사실 무고는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 절차를 본인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허위 사실관계로 그렇죠. 재판 사기를 벌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받는데 무고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인지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네네. 성범죄라는 게 이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성 피해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성범죄에 대해서 꺼내놓고 수면 위로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잖아요. 이렇게 여성의 그런 어떤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이런 심정들을 또 그 피해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성범죄에 대한 피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루어졌다 왔다면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약간 중심을 바로잡는 것 이게 너무 추가 갑자기 확 기울어가지고 또 반대급부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런 무고죄 강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기관이나 범죄에 대한 허위신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든다. 그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거잖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떡해요. 진짜 우리 딸들도 보호하고 싶고 아들들도 보호하고 싶은데 진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좀 보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